실제 생활은 아주 어렵고 힘들지만 서류상의 문제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웃들. 바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인데요. 누군가 손을 잡아주면 일어설 수 있는 그들을 찾아 먼저 손을 내미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며 어려운 이웃들의 힘이 돼주고 있었는데요. 서울시 그물망 복지센터에서 현장 상담가로 활약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충정로에 위치한 서울시 그물망 복지센터.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작년 3월 그물망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법규의 공백 속에서 소외되었던 이웃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쏟아져 나와 문을 연 지 10개월 만에 상담 신청이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희가 내일 다시 또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려드는 상담 전화로 신청자들과 상담하느라 여념이 없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복지와 관련된 궁금증이나 또 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설명을 듣고요. 그리고 맞춤형으로 그 상담과 또 서비스 연계를 해드리는 기관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직접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상담을 하는 일은 대부분 자원봉사로 참여한 현장 상담가들의 몫입니다. 현장 상담가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통해 그물망 복지센터와 상담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울시 광진구의 한 주택가. 현장 상담가 김영표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현장 상담가를 하게 됐을까요? 서울시 복지를 현장 상담가를 모집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보고 그때 인터넷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또 찾아가서 면담한 후에 현장 상담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고 나서 새로운 상담자를 만나러 가는 길. 오늘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길 바라며 상담자의 집에 들어섰는데요. 이제 건강 상태를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아픈 지가 10년 좀 넘었는데요. 김영식 씨는 뇌병변 장애 2급으로 왼손과 왼팔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집은 화장실도 없는 반지하 월세 단칸방입니다. 몸이 불편한 그에게 이 집은 기본적인 생활을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이 집 밖에 있다는 것이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눈이나 비라도 올 때면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화장실을 가곤 합니다. 무료 임대 아파트를 신청했지만 서류상으로 아들이 있어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아내는 이혼하시고 또 아들은 지금 연락으로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따님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혼자밖에 없는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김영표 씨는 진심을 다해 상담에 임합니다.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큰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섬세하세요. 편안하게 해드려서 편안하니 애로사항을 다 말씀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심으로 상담자를 돕고 싶은 김영표 씨가 상담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여시기가 힘드셔요. 일반 분들이. 좀 저희가 찾아갔을 때 약간의 마음문을 조금만 열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해결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좀 집안 구석구석 꼼꼼히 둘러보는데요. 되게 불편한 좀 화장실을 마지막까지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록하고 상담이 끝났습니다. 상담이 시작된 지 꼭 2시간 만입니다. 신경 써 주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누구한테 말 못했던 것도 물어보신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 또 편안하고 그러네. 상담을 끝내고 나오는 김영표 씨는 또 한 명의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웃음이 번집니다. 그런데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장 상담을 가지고 나서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제 오늘 상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복지재단 직원분이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를 해서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넘겨받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 내부 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회의를 열고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그걸 찾아서 직접 연계를 해드리기도 하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김영표 씨는 상담자의 튼튼한 팔도 이혼한 아내도 멀어진 아들도 되돌려줄 수 없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함께 살고 있음을 전하면 살아갈 희망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되게 서류상으로 이루어지는 복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좀 지금 현장 상담처럼 움직이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 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일임을 좀 담당하고 싶습니다. 네. 센터에서는 현장 상담가를 위한 보수 교육이 한창입니다. 현장 상담가로서 상담자들과 원만한 상담을 위한 기본 교육과 자세,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입니다. 맨 앞자리에서 진지한 눈빛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이분. 바로 두 번째 주인공인 백혜경 씨입니다. 현장 상담가로서의 기본 교육하고 자세, 현장 상담가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보수 교육을 위해서 강의 후에는 더 나은 현장 상담을 위해 의견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물망 복지는 도움을 받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아 혼자 설 수 있게 도움을 주려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 상담가들의 바람직한 의식과 건강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백혜경 씨를 따라 찾아간 곳은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일까요? 지체장애 1급을 갖고 계신 김영구 씨 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문해서 인사도 할 겸 그래서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픈 데는 없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열차 사고로 한 팔과 두 다리를 잃어 1급 지체장애를 가진 김윤구 씨는 사고 후 친지와 지인의 도움으로 오피스텔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사고 후 삼지절단으로 일상적인 생활도 일도 할 수 없고 의료보험도 안 돼서 병원비와 딸아이의 학비도 충당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지만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던 이유로 아무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와 있는데 내가 내다보기가 싫더라고, 창밖을. 왜냐면 한 달 반 전만 해도 펄펄 날라던 놈이 내가 이걸 보니까 한심한 거야. 막 눈물이 나더라고, 다닐 때. 10여 년 전부터 자원봉사를 해왔던 백혜경 씨는 봉사활동 중 김용구 씨를 만나고 그물망 복지센터를 통해 그에게 도움을 주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학자금이며 급식비 문제 같은 게 해결된 게 저로서도 뭐 나름 제가 이 상담 일을 하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본인 역시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백혜경 씨와 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후 김용구 씨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물어봤습니다. 지금 직접적인 거는 뭐 지금 뭐 물품이라든가 후원금도 있지만은 그동안에 제가 못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했다면은 짜증 났을 수도 있어요. 저기서 안 된다 그러는데 굳이 내가 가서 어떻게 보면 구걸이라 할까, 애원한다,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회장님을 통해서 그분들을 이제 알게 됐고 또 뭐 모든 게 잘 일 처리돼서 지금 괜찮죠. 서류상으론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던 이 가정이 촘촘한 복지의 그물망에 걸려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백혜경 씨는 김용구 씨가 지금의 작은 도움에 발을 딛고 삶을 일으켜서 언젠가는 늠름하게 서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할 때
작은 일이지만 제가 한 일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규정이나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삶의 희망을 놓아버리는 이웃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돕고자 현장을 찾아가는 이웃도 있습니다. 이들이 촘촘하게 엮여서 그물망이 만들어질 때 서울 천만 시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려운 이웃들을 발로 뛰며 돌보는 그들이 있기에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울을 기대해 봅니다.